존경하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호원 박사입니다. 이제 계절이 이제 점점 가을 날씨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되는 거 보니까 그 계절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화구역 급습에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지난 23일, 일본에서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지소미아를 폐기했다고 방송하면서 한국 측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의 한 축인 지소미아가 종료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문재인이 일본과 영원히 척치고 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간첩 신영복 윤희상과 북한 개수 김원봉을 존경하고 미군이 월맹에 패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던 문재인이 드디어 작심하고 이 일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이 광복절 기념식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쯤 되는 평화경제를 내세웠지만 북한의 응답은 올 미사일이었습니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우리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완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에도 휘둘리지 않는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위협을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결기 있고 준엄한 경고가 마땅하지만 왠지 북한 김정은에게는 문재인은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해를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화는 대화고 안보는 안보. 나중엔 처칠의 말처럼 호랑이 입에 머리를 들어놓고 호랑이와 대화하자는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김정은이 ICBM 실험만 중단해주고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그 보상으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짐은 이미 지난 630 판문점 해동 때부터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빠진 채 우리 측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북 정상회담, 자존감이 좀처럼 용납되지 않는 일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거두고 미북 중간에 놓여 눈치만 보면 어떻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중국과 러시아 영공 침범에 이어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면서도 큰소리치는 북한과 일본의 행위에 대해 무관심한 미국, 그리고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는 일본에 흔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게 기정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판국에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면 일본은 물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트럼프는 문재인을 일찍부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흥분된 그 구호에 박수만 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어디로 가시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말대로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문재인을 조롱하는데도 오직 평화를 말하며 김정은이를 이해하자는 문재인의 심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 미래가 불투명하며 불안하기만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이 좋아하는 선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아군의 희생이 따르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적이 믿기만 한다면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대 도시국가 트로이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자 전략을 바꿉니다. 평화의 선물인 양 커다란 목마를 성문 앞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병사 한 명을 탈영병으로 위장시키기까지 하며 덫까지 놓습니다. 트로이군에 잡힌 병사는 목마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거짓 자백을 합니다. 평화의 덫에 걸린 시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며 축제를 벌입니다. 트로이는 그래도 의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라오곤입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목마는 적의 계략입니다. 목마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고 목마의 뱃속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경고는 무시되고 결국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밤 목마 속의 적군들이 성문을 열어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승리의 상징이던 목마가 멸망의 상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선물은 평화일 것입니다. 문재인은 늘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목마일 개연성이 짙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핵 폐기 일정을 안 내놓고 버티면서 3번이나 중국으로 달려간 연유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피부치나 인민들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독재자가 자기 인민에게도 주지 않는 평화를 남쪽에 보장해 줄 리 만무합니다. 이런 간명한 이치가 현실에선 외면당합니다. 김정은의 목마에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관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안합니다. 아무리 문서로 서명하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 깨어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대개 2년도 못 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합니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을 지녔을 때 그때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송을 침공한 태종은 송나라 결사대의 저항에 막히자 평화를 제의합니다. 송나라는 금 황제에게 황금 500냥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금의 군대가 물러간 뒤 송나라에는 평화로운 자들이 득세했습니다. 2년 후 금은 무장 해제된 송을 다시 침략해 황제를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일본 오사카 성의 성주, 이번에 일본 방문하면서 그 오사카 성을 한번 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오사카의 성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꿰매 빠져 멸종을 당합니다. 이에야스는 세계별 수로로 둘러싸인 오사카 성을 무리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꺼낸 카드 역시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의 상징으로 성의 수로부터 메웁시다. 히데요리가 밤을 새워 수로를 메우자마자 적군이 쳐들어와 성을 점령했습니다. 성주의 일족을 참살한 이에야스의 일성은 이러했습니다. 적정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문재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까지 약 100년간 지중해의 북쪽에 있는 카르타코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견고하고 거대하고 완벽하게 지어져서 함락할 수가 없었고, 또 지하에는 바둑판처럼 수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카르타코 자체가 비옥한 곡장지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시시탐탐 노리면서 카르타코를 포위하고 또 공격을 했지만 카르타코는 10년 먹을 물과 곡식이 있었기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공불락이었던 카르타코였습니다. 로마보다 일찍 건국되었고 당시의 정치,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였던 카르타코는 이렇게 한 자국민의 배신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도에서 지워졌으며 카르타코인들은 멸종했습니다. 카르타코 원로원 위원이고 카르타코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출세했던 귀족 아스틸락스가 카르타코의 성벽 도면들과 지하 수로들의 도면들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원로원에 팔아넘겨 억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카르타코 왕국이 철저히 폐허가 되고 카르타코 사람들은 도륙되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위기의 경고음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칫 전쟁주의나 극우주의자로 매도당하기 십상입니다. 청년들에게 거짓 평화의 위험을 알리며 문재인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전쟁을 원하는 거냐고 팔을 거치고 대묻습니다.
대통령마저 민심에 동떨어진 행위로 비판하는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형국이라면 목마를 경계하는 제사장의 목소리는 미친 소리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중재하면 일본도 피해를 보지만 한국의 안보에 더 큰 구멍이 뚫린다는 것을 왜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군에 더 큰 타격을 무릅쓰고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은 병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일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의 마음마저 떠나게 해 한미일 동맹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껍데기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을 흔들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일방 파기에 이어 세 번째 협정도 무효화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마 속에 숨은 사리를 주시하라. 부디 목마의 견 모습만 보지 말고 김정은의 뱃속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빙자한 망국의 기로에서 생각 없이 산다면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민족과 역사 앞에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견제할 안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자는 지소미아를 깰 의사는 없는데 조국에 대한 관심도를 일본으로 돌린 후 청문회가 끝나면 미국을 중재자로 뛰어들게 하는 협상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넌지시 던졌지만 국가 안보를 걸고 왜 그런 무도한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적격 논란이 휩싸인 조국 하나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국 지키기에 집착하다 자칫 큰 조국, 나라입니다. 나라 망칠까 두렵습니다. 비참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홍콩처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문재인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방조자는 배신자로서 문재인과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